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미국의 CPI 속보를 보니까 시장의 예상치 그대로 3.1%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3.1% 정도면 관리할 수 있는 그 제도권에서 연준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주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어, 뭐 JP 모건의 전망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한 10여 개 언론사, 증권사의 투자사에서 어, 이 인플레이션 이제 전망치, 시나리오, CPI 뭐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쏟아냈는데 3.1% 안팎의 이제 대부분의 그 전망이 쏠려 있었어요. 3.0에서 뭐 3.2 정도 나온 그런 상황인데 정확히 3.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미국의 투자사들은 좀 정확도가 높고 우리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CPI가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예상치 그대로, 그러니까 예상 범주를 뛰어나서 불확실성이 커진, 이게 좋든 나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할 겁니다. 지금 3.1%라는 것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범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속도, 그 좀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어쩌면은 7월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리겠다고 보겠지만 무리하게 9월에 또 올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그런 시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9월 아마 FOMC에 대한 전망치는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오늘 현재 미국의 CPI 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선물 지수가 아까 그 지금으로부터 한 뭐 30분 1시간 전만 하더라도 보합에서 약간 상승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게 CPI 발표 바로 직전에 이제 선물 지수와 그다음에 발표 직후의 선물 지수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지수가 200포인트를 플러스 200포인트 정도 되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145포인트 정도 되니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가 일단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좋은 재료로 지금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닝 쇼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그 실적 전망, 실적 기대치를 엄청나게 한 몸에 받았던 것을 비교하면 쇼크가 맞는 것 같아요.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어닝 쇼크에다가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과한 전망과 과한 기대 속에 이제 100만 원까지 갔다가 좀 밀려 내려왔는데 좀 더 추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에코프로의 실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에 뭐 다른 실망이 나온 게 아니라 근간을 좀 흔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제 하루에 마이너스 3에서 뭐 마이너스 5% 이하로 좀 밀릴 경우, 그리고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할 경우 이제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중요한 포인트 두 군데가, 하나가 97만 원, 하나가 94만 원이었는데 그 두 자리를 각각 어제와 오늘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제 저는 맞다고 생각하냐면 어제도 일부 줄이고 오늘도 일부 줄이고 내일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면 내일도 일부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뭐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 아니면 뭐 추가로 다른 무언가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반등을 하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50만 원 최근에 이제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50만 원에 한 번, 70만 원에 한 번 두 번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에서 각각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도 일단 주요 지지라인 부근까지는 좀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 실적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각 이제 증권사들의 예상치 플러스 좀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투자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 경우는 저는 이제 에코프로 비중을 왕창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100만 2천 원에서 한번 매도를 했고 다시 99만 원에서 다시 한번 매수, 97만 원 깨질 때 한번 매수, 94만 원 깨지면서 매수. 지금 네 차례 매수하면서 거의 비중을 한 5분의 1 정도로만 5분의 4 정도를 덜어낸 것 같아요. 5분의 1 정도만 남겨놓은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오늘 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저는 또 다시 이제 오늘 이제 급하게 막 쫓아 사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사실 합병이라는 이슈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오늘이었단 말이죠. 오늘 그 이제 합병의 주관사 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안이 올해 안에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발표가 나왔죠. 그러면은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중에 제약이 가장 큰 아마 이익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제약이 가장 덩치가 작고 또 서정진 회장의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이 좀 더 많이 포션을 가져갈 텐데 저는 조금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합병 이슈가 딱 나왔을 때 바닥에서 이제 실제로 그 이제 이제 만들어낸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이익 플러스 뭐 매출 플러스 영업이익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장기로 가져가 볼까?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만 100원이라는 저점, 오늘의 저점이기도 합니다. 6만 100원, 6만 원을 저점으로 했을 때는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호재가 나와서 강력하게 그 상승하는 에너지가 딱 나왔을 때는 역시 강하게 매수를 쫓아가 주는 게 좋은데 오늘 같으면 흐름이 6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6만 4천 원대까지 팍 튄 다음에는 다시 6만 3천, 6만 2천 막 밀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뭐 분봉 보여드리고 막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모두 상당히 의미 있게 그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그 합병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이제 실적이라든가 또 합병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이제 남다 보니까 장 막판에 좀 밀리고 시간에서도 좀 밀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길게 볼 때 합병을 만약에 해낸다고 하면은 저는 이 3사 모두에 굉장히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가 될 거다. 그렇게 좀 보는 편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장중에는 좀 끌어올린 다음에 시간에서 좀 밀렸고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한 편이고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그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데요. 저는 늘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다 마찬가지지만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내가 매수한 뒤에 최대로 감내할 수 있는 그 손절 폭을
한 3% 정도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정도로. 그래서 오늘 고맙게도 뭐 여러 차례 매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62,000원대 정도로 평단가를 맞춰놨기 때문에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좀 더 재주가 뛰어나고 통찰력이 생겨서 한 방에 61,100원에 내 전 투자금을 몰빵 이런 식의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르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오늘 정도 흐름상에서 한 62,000원 정도대에 62,000원대 정도의 그 비중을 맞출 수 있었다면, 제가 왜냐면 맨 처음에 매수했던 게 64,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62,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 게, 그러니까 그 64,000원대에도 매수를 했지만 62,000원대에도 매수를 했고 비중을 뒤로 이제 굉장히 크게 늘려가면서 이제 매수를 해서 결국은 62,000원대에 이제 붙여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중을 꽤 늘려갖고 갖고 있다는 것이, 일단 좀 장기로 봤을 때는 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만 원 정도의 그 어떤 목표를 잡으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한 30% 정도 수익이 되는 건가요? 저는 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년까지는 아닐 거고 한 분기로 따졌을 때 한 3개 분기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한 8만 원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6만 원 정도까지 밀렸던 자리는 이건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면 역시 그게 내년 하반기쯤 될 텐데, 그런 기대감 반영되는 시점, 내년 1분기 안팎이 될 것 같아요. 한 1분기쯤 된다고 하면 그때쯤이면은 바이오 쪽 수급도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길게 봤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 합병 이슈는 상당히 큰 호재라고 저는 보고,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속도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씩 팍팍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시장 분위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97 종목이 올랐고 365 종목이 빠졌습니다. 0.48% 올랐고 코스피 100이 0.76,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고, 코스닥은 798 종목이 올랐고 702 종목이 빠졌습니다. 0.13%가 올랐고요. 코스닥 150이 오히려 0.37%가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들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코스피는 개인만 팔았고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에 집중, 코스닥은 매도를 왕창 이러면서 코스닥이 좀 깨졌고요. 여기에는 에코프로 BM이 좀 중심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선물지수가 지금 이 캡처한 것을 보면은 그 0.3%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CPI 발표 나오기 한 40분쯤 전에 캡처를 한 거라서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170, 80포인트 정도 다우 기준으로 오르고 있고, 나스닥도 한 130, 40 정도, 130에서 140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좀 빠졌네요. 0.39% 빠져서 1288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2.52% 오르면서 74.83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한 증시가 미국의 6월 CPI 하락 전망에 따른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위안화 가치 절상 등으로 원화 강세폭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해외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지만 개인 매수폭이 확대되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각각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그리고 원화 강세의 상승 전환,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유입되어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그리고 엔화 강세폭 확대
나오면서 원화도 강세를 이어가며 상승 전환했고, 개인 매수세에 기반한 유통과 운송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의 결핵 백신 국책사업 주관기관 예비 선정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한가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시총상위주를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를 보면 지금 저는 삼성전자 상승한 것도 눈에 띄지만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 마이너스 2.9%대. 왜냐하면 어제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좀 빠지고 이런 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초반에는 좋지 않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좀 많이 그 회복을 많이 했거든요. 에코프로주들 빼고는. 에코프로주들은 반대로 좀 어느 정도 버티는 듯 하다가 확 무너졌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상위주 중에서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5.83% 많이 올랐고, 셀트리온이 이제 4%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뭐 네이버가 2.3% 오른 정도, 눈에 띄는 정도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5%대 하락이 나왔고,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14% 정도의 급등,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7% 정도의 급등이 나왔고, SM 오늘도 4.78 강세가 이어졌고, 또 카카오게임즈와 HPSP가 3%대, 포스코 DX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철강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TCC 스틸 17%대, 휴스틸 13%대, 세아베 스틸 지주 9.93, 포스코홀딩스가 5.83%, 굉장히 강세가 이어졌고요. 반면에 보험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DB손해보험이 마이너스 4%대, 현대해상이 마이너스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유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아이톡시 18%대, SU홀딩스 14%대, 큐렉소 10%대 올랐고요. 큐렉소는 작년에 6,000원, 7,000원대 제가 거래하던 종목인데 2만원 코앞까지 왔어요. 벌써 이 의료 종목, 그 로봇, 이제 로봇주의면서 또 의료주의이기도 하면서, 의료 정밀주의이기도 하면서 그런 이제 종목인데, 그 수술용 로봇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만 원 코앞까지 와서 깜짝 놀랐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통업종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나 싶고요. 금융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당연히 에코프로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융업종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셀트리온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고요. 대웅제약과 유나이티드제약이 3%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삼일제약이 마이너스 2%대, JW중해제약 EUB, 동아ST, 종근당바이오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위에,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죠. 14% 정도 올랐고, 보로노이 10%대, 메디포스트 9%대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 펩트론과 나이백 두 종목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8,232억 원이 늘었고, 과열 종목은 없었네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 비중이 무려 63.28%나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분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금양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공매도 비중이 21.48%까지 늘었고요. 에코프로, LNF, YG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맥스, 이마트, 넷마블, 롯데 웰푸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메일유업, 나이스평가정보, 스튜디오 드래곤, 컴투스, 리노공업 순이었습니다. 자, 이건데요. 인플레이션이 그 전달 6월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2% 오르는 네, 그친 거죠. 이제 저스트 단지 0.2% 올랐다. 이거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치다라는 건데, 3.1%를 예상했는데 지금 3.0%네요. 지금 3.1%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3.0%, 3%가 이제 CPI가 3%가 오른 1년 전에 비해서 올랐는데, 이게 로이스트 가장 낮은 레벨, 언제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3.0% 오른 것이. 이게 좀 굉장히
호재성 지금 속보가 지금 뭐 녹음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시간 좀 전에 나온 수치가 됐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기사들도 몇 개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해 드리면 6월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조금 낮은 3.0%.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어떤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지만 미국도 연준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금리도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일단 7월에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7월에 올린다 하더라도 9월에 시장에서 지금 가장 이제 우려하고 있는 9월에는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가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 아마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 지금 아마 미국 증시가 반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증시가 이제 내일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이번에 7월에 올린다 하더라도 마지막이겠구나 싶으면 한국은행은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기사들 보면은 이제 동결 쪽으로 이제 그 초점이 좀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내일 우리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7월에 올릴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지금 경기 회복을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4번째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그런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아마 동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에코프로의 실적,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실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에코프로 오늘 잠정 실적 공개한 거 보면은 그 영업이익이 1,664억 2,300만 원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이거는 전기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8.7%가 빠진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1% 이제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업 매출액 2조 132억 2,600만 2조 132억과 영업이익 1,664억 원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시장의 예상치를 보면 2분기에 매출액은 2조 1,776억이었는데 2조 132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낮은 수치 그리고 영업이익도 1,664억 원이 나왔잖아요. 시장의 예상치가 2,250억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 이게 뭐냐면요. 2,25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600억이 나왔기 때문에 30% 가까이 한 20 몇 %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25% 정도 주가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죠. 거기에는 주가에는 실적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 전망치를 역시 낮추는 그런 증권사들의 뭐 분석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내일 만약에 주가가 지금 시간에 빠지고 이런 걸 보면은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이따가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대략 지금 9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시초가가 한 90만 원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초중반.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더 빠질까?
이제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에코프로는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다. 왜?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이해하기 그 어려운 그런 가치를 등에 업고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그걸 다 깨버렸다는 그런 꿈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어떤 공포 매물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그냥 내일 그렇다고 그런 매물이 나오겠지, 나는 먼저 팔아야지 했다가 내일 또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미리 팔 필요는 없고요. 일정 구간을 정해 놓고 그 구간 깨면 매도, 또 깨면 매도, 깨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 매수, 비중 확대, 이렇게 전략을 그렇게 세우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볼게요. 에코프로 BM 지금 영업 이익이 1,147억 원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전년,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는 6.9%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5%가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1조 9,062억. 매출액은 1분기보다 5.2%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0%가 늘었는데 역시 컨센서스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컨센서스 보면 매출액이 2조 1,504억 원입니다. 근데 1조 9,062억 원. 한 10% 정도 컨센서스 대비적 적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1,289억 원이었는데 1,147억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역시 한 10% 이상 줄었다. 뭐 어닝 쇼크라고 말할,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하지만 역시 에코프로 BM이 그동안 보여줬던 실적 성장 퍼포먼스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실적을 내놨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는 이번 분기에서는 일단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보수적인 그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수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 171만 주 혼자 매수를 세게 하면서 주가 71,900원까지 올려놨고요. 금투 다시 86만 주 매도, 뭐 사모펀드랑 많이 사긴 했지만 금투의 매도 때문에 기관 매도가 좀 세게 나왔고요. 자, 에코프로 BM 보면은 에코프로 BM은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세게 했습니다. 38만 주나 매도했고 기관인도 11만 주. 연기금이 약간의 매수를 한 것을 제외하면 개인들만 매수 우위에 있었고 거래량도 200만 주 넘게 터지면서 주가가 빠져서 아마 오늘 빠진 것만큼의 추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도 외국인이 매도, 근데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 외국인이 어쨌든 32,000주 매도 우위, 기관도 3만 주 정도 매도, 기관 뭐 대부분이 다 매도를 했고요. 거래량도 112만 주 이제 늘었죠. 그러면서 56,000원이라는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역시 그 오늘 빠진 수준 뭐만큼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제가 어제 기관 매도가 좀 멈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아주 강하게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82,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합병 이슈가 나왔을 때 연기금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합병을 뭐 좋게 보지 않거나 합병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일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의 매도가 세게 나왔고요. 뭐 4,000주, 5,000주 뭐 이렇게 나오다가 82,000주, 어제 146,000주 이런 식의 매도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강하게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는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30만 주 가까이 매도, 또 기관도 10만 주 넘게 매도가 나왔고 거래량이 278만 주가 터졌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세게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16만 5천 주 매도했다는 것은 역시
주목할 만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주가는 일단 3,500원을 올려놨습니다. 일단 위메이드는 4만 원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좀 다행스러운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다시 외국인들 매도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 17,000주 넘게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4만 원 정도에서 다시 또 누를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시간의 삼성전자 보합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43%, 4,000원이 빠진 27만 5천원, 에코프로는 1.63%, 15,000원이 빠진 90만 5천원, 셀트리온 0.07%, 100원이 빠진 15만 2,400원, 헬스케어 1.08%, 700원이 빠진 64,300원, 위메이드 0.62%, 250원이 빠진 39,950원. 시간외가 지금 오늘 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위메이드 뭐 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점 부근에서 조금 누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지점입니다. 자, 일봉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굉장히 좋은 그 매물대를 뚫고 이평선들을 뚫고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73,000원까지 상승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주요 이동평균선과 매물대를 뚫으면 이제 위에 가로막는 저항 라인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수급 오늘 외국인 들어왔죠. 미국 증시 좋은 흐름이 예상되죠. 3박자 나왔습니다. 73,000원 부근까지 밀고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BM 이제 음봉이 크게 나왔고, 여기서 중요한 거 11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뚫리면 아래쪽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느냐, 뚫리면 그 밑에 21선 부분까지 밀리느냐, 이제 이 세 가지 포지션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21선이 깨지면 안 됩니다. 21선이 깨지면 이제 상승 추세는 꺾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21선이 지난번 6월 말에도 이제 빠졌던 적이 있어서 21선이 만약에 밀린다면, 저 추가 하락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매수 기회가 저점에 매수 기회가 나오는 건데, 그 밑에 61선도 있어서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 어디까지 빠질까. 일단 저는 21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26만 6천원 정도 됩니다. 26만 6천원.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 13,000원 정도가 더 빠지는 건데, 충분히 뭐 추가 하락, 21선 부근까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 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근본인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빠졌고, 첫 번째는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것에 뭐 여러 가지 거품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더 심한데, 에코프로 주가를 보면, 에코프로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는 고점에서 오늘 11선 부근에서 일단 더 안 밀렸다는 건데, 11선이 89만 8,7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저점이 90만 9천원. 90만 원 부근까지 밀릴 가능성을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오늘도 90만 원대까지 내려갔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그럼 어디까지 밀릴까?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21선 82만 3천 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10만 원, 9만 얼마가 더 빠져야 되는데, 저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물대를 잘 보시면 88만 4천 원대 부근에 매물대가 있고, 그 밑에는 매물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80만 원 정도 와야 이제 매물대가 좀 긴 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82만 원, 83만 원 하는 그런 구간까지도 에코프로 주가는 밀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안 밀릴 수도 있죠. 안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팔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밀린다, 뭐 장중에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 가차없이 매도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좀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네라고 뭐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비중을 줄여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폭풍우가 한번 몰아쳐올 가능성은 있지만, 다음 분기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을 생각해 보면 역시 뭐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이런 시나리오는 그리기 어렵고요. 반등을 해서 다시 재차 100만 원 뭐 도전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당연히 돌아가는 그 돌아서 다시 100만 원 가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요. 악재가 나올 때 에코프로는 6월 말 보시면 21선에 닿았다가 반등을 하고 또 5월 말 6월 초에 21선 부근 이제 61선 부근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61선까지 밀린다고 뭐 하면은 61선이 68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21선 정도에서는 뭐 저점 지지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 21선 10만 원인데 지금부터 10만 원이 더 빠지는 건데 그거 견딜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 그 매수를 70만 원에서 했기 때문에 82만 원, 3만 원까지 빠져도 한참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빠져도 에이 뭐 올라가겠지 하고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의 매수에서 수익이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한 5% 안팎의 수익을 내던 분들은 오늘 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익이라는 게 뭐 1%든 3%든 챙겨야 수익이지 숫자로만 가지고 있는 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실적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 어떤 지표가 좀 흔들릴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그래서 수익을 실현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보면은 오늘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왔는데 매물대가 길게 뻗어 있고 그 매물대가 15만 2,500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주가가 15만 2,500원에 정확히 멈췄죠. 그 위에 오늘 15만 3,900원까지 갔다가 밀려서 매물대에 정확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움직일까?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가 약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11선 가장 가까운 이동평균선 11선이 15만 800원입니다. 그래서 15만 원에서 지지를 받으면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1선 위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쉬운 게 121선이 65,500원짜리 그 다음에 241선이 65,100원짜리인데 그 자리를 둘 다 내줬습니다. 지금 65,0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 11선 63,6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21선 66,300원 정도 되는 자리를 깨고 올라가야 이제 저 위에 있는 481선, 61선 하는 7만 원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이제 호재 그 합병 이슈에서 가급적이면 21선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21선을 돌파하면요. 다시 그냥 비중을 좀 더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위메이드는 오늘 시초가가 3.93% 상승 출발을 했다가 쫙 밀립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올랐지만 한 4만 원 정도의 그 저항을 계속 받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오늘 주가가 되게 애매한 게 21선이 41,200원 41,100원 정도 150원쯤 되네요. 41,150원. 그런데 고가가 41,050원. 그러니까 21선에 저항받은 거 맞고요. 아래쪽에 11선이 39,800원. 39,900원쯤 되는데 종가가 4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11선의 지지는 또 확인했다. 그러면은 과연 내일 21선 위로 갈 거냐, 11선 아래로 갈 거냐 그 방향을 내일 이제 잡게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선물 지수는 이제 자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39포인트, S&P 500이 뭐 9.75포인트, 나스닥이 50포인트 이 정도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존스 239포인트, 또 S&P 500이 38.75포인트, 나스닥은 161.25포인트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가 지금 개장을 했죠. 그래서 잠깐만 개장 상황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1.12% 오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들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1.9%대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도 1.5%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마이너스 2.45% 하락하고 있고, 루시드 그룹이 마이너스 8%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포드 모터가 0.9%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이 1.6%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시 흐름이 괜찮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증시도 내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